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군역제도의 하나인 군적수포제와 호포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적수포제는 조선시대의 현역 복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군포를 내게 한 군역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 중종 때 1541년부터 시작돼서 1871년에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할 때까지 거의 330년 동안 지속이 되겠습니다. 이 군역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이런 의무에 있어서 양반은 특권은 있지만은 의무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가장 큰 병폐죠. 그래서 사회가 불공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회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최대한 공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공평하고 부조리가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또 계속해서 또 보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항은 호포제를 실시를 하면서 양반 사대부도 군포를 내게 개혁을 해버립니다. 조선 전기에 군역이 조선 전기에는 처음 조선에 이제 태종, 태세, 문단세 해서 뭐 태조, 태종, 뭐 세종,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그 조선 전기에는 군역 의무가 있는 양인 장정을 분리를 해서 이제 그 의무가 있는 젊은 남자들을 분리를 해서 정병은 군인으로 복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보인으로 분리가 된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를 안 하지만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제도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폐단이 많았는데, 이 폐단으로서는 첫째, 이 그 군역, 그러니까 그 병사로 이제 나가서 근무하는 거, 군인으로 복무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보인에게서 받은, 그러니까 그 병사로 안 나가고 무슨 비용을 부담하라는 그 대상이 된 보인에게서 받은 배로, 그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안 나가기 위해서 뭐 이제 뭐를 내겠죠. 이제 배를 낸 거죠. 배로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군역을 지게 하는 수포 대립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폐단으로는 관청에서 이 그 또 병사가 되기 위해 사람을 돌려보내고, 너 군대 갈 필요 없다 보내고서 그 대신에 돈을 갖고 와라, 배로 받는 방군 수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불법 현상이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계속 그 군역 관련돼서 병력 관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를 하면서 그 이제 배라든가 이런 그 군역을 안 나가면서 받게 되는 이 그 비용, 그 배 이런 것들이 값이 비싸가지고 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41년에 중종 때에는 군적수포제라는 것을 공식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2필씩 군포를 내라. 그러면은 현역을 무조건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필씩만 군포를 내면 현역을 면제해주겠다 해서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무는 상민만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포를 내는 것도 상민만 내는 거죠. 양반은 뭐 군포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도 되는 거죠. 상당히 불공평한 사회죠. 이런 사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양반 상민 구분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말기로 들어오면서 영조가 이제 균역법을 실시를 해서 이 한 사람당 2필씩 걷던 군포를 한 필만 거두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양반은 계속해서 의무가 없는 거죠. 상민만 부담을 하는 거죠. 정부가 이런 그 제도를 무리하게 시행을 하면서 또한 세도 정치가 그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탕가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령과 향리들의 농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폐해가 급증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내라 하는 그 백골징포가 발생을 하게 됐고, 16살 아래의 아이들, 뭐 이 군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조그만 애들인데 얘들한테도 군포를 내라 하는 황구청정 등의 극심한 폐해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1862년에 임술 농민항쟁에 그 발생이 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분석한 흥선대원군 이항이 보니까 이거는 삼정이 문란했기 때문에 임술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대원군이 판단을 해서 이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제 대원군이 삼정에 대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있는 그 삼정이 뭐냐면은 전정, 군정,
환정이죠. 그래서 전정은 이제 그 농사 짓는 거, 농토, 군정은 이제 군대, 그다음에 이제 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은 진전과 은교를 색출을 해내서 그 감춰진 그 조세원이 있죠. 그래서 진전과 은교를 색출을 해서 조세지를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전을 실시를 하고 새로운 양안을 만들어서 세수를 늘리게 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개혁으로는 1871년에 호포제를 실시를 해서 세원 확보 차원에서 양반부터 천민까지 호포를 부담하게 하면서 세에게 차등을 두게 됩니다. 신분 평등 의식이, 평등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고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정도 개혁을 하는 거죠. 1871년에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호포제에 대한 이 기록은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1820년부터 1898년까지 78살에 사망을 했고, 이것을 기록한 황현이라는 사람은 1855년부터 1910년까지 55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천야록은 1864년에 고종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한 후로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대원군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 책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명성왕후와 그 척족들의 득세와 주구, 잘못한 거를 비판을 하는 것이 이 매천야록이 되겠습니다. 매천야록이라는 책, 그러니까 그 황현이 지은 이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대원군의 집정과 안동 김씨의 몰락, 대원군의 10년 독재, 그 다음에 명성황후와 대원군 간의 알력. 명성황후는 1851년부터 1895년까지 44살에 살해가 되죠. 명성황후와 그 일족의 난정, 잘못한 거, 정치를 잘못했죠. 그 다음에 일본 세력의 침투와 열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모군란과 청나라의 간섭, 그 다음에 갑신정병,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의 각축,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즉위한 이후에 30년간의 국내외의 관계. 고종은 이제 1863년부터 즉위를 해서 1907년까지 44년간 통치를 하게 돼 있죠. 그 황현의 매천야록이 그 당시의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정세, 일본과의 관계, 청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말기에 무슨 개혁, 갑신정병, 이모군란, 명성황후,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대원군과 이제 명성황후, 고종이 된 그 권력투쟁,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살펴본 그런 책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쓴 그 황현희의 매천야록에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고, 특히 그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그 호포제, 이 호포제가 그 군포를 기존에 내던 그 천민 상민뿐만 아니라 양반도 군포를 내라 해서 어떤 그 국가 전체의 평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에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